엄마, 사라져줘. 우리 인생에서. 나는 내 엄마인데. 여러분, 착한 며느리? 효자 아들? 웃기지 마세요. 집안에선 달랐어요. 여러분도 경험 있으시죠? 밖에선 천사, 집에선 악마인 사람들. 이제 세상이 진짜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끝까지 보세요. 유경은 이번 주도 변함없이 일요일 아침부터 부엌에 섰습니다. 68살 은퇴한 교사의 손길은 여전히 정확했죠. 무쇠 냄비에서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도마 위엔 갓선 깍두기가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그녀는 반찬통 6개를 꼼꼼히 챙겨 담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 도연과 며느리 수진, 그리고 손녀 하은의 얼굴을 떠올리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현관문을 나서며 유경은 가을 햇살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3년째, 이 일요일의 방문만이 그녀의 유일한 낙이었죠. 아들네 집까지는 버스로 40분 거리였어요. 그녀는 무거운 보자기를 품에 안고 천천히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길가에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바람에 흩날렸어요. 도연의 아파트 앞에 도착한 건 오후 1시쯤이었습니다. 유경은 익숙한 동작으로 비밀번호를 눌렀죠. 그런데 삐삐삐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눌러봤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녀는 순간 당황했어요. 비밀번호를 바꿨나? 벨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인터폰 너머로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도연아, 문이 안 열려서 비밀번호 바꿨니? 도연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우리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유경의 손이 멈췄어요. 그녀는 인터폰을 향해 다시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니? 엄마가 반찬 가져왔는데.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리고 이어진 목소리는 더 차갑게 떨렸습니다. 엄마, 오늘은 좀 쉬고 싶어요. 집에 가 계세요. 유경은 귀를 의심했어요. 아들의 목소리엔 따뜻함이라곤 전혀 없었죠. 그녀는 보자기를 꼭 쥐고 다시 말했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새벽부터 만든 거야. 문 좀 열어줘. 대답은 없었습니다. 인터폰에서 뚝 하고 소리가 끊겼어요. 유경은 문 앞에 서서 멍하니 손잡이를 바라봤습니다. 복도는 고요했고 어디선가 다른 집 아이들의 웃음소리만 들려왔죠. 그녀의 손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보자기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반찬통 뚜껑이 벗겨지며 김치찌개 국물이 복도 바닥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국물이 천천히 퍼져나가는 걸 보며 유경은 무릎을 굽혔어요. 손으로 국물을 닦아내려 했지만 이미 늦었죠. 휴지를 꺼내 급하게 닦았지만 얼룩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유경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복도 벽에 등을 기댄 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에 아렸죠. 그녀는 손등으로 눈가를 닦았어요. 눈물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가슴속 어딘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 문 너머엔 내 아들이 있는데.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흩어진 반찬통들을 주웠습니다. 깍두기 몇 조각이 바닥에 굴러다녔어요. 그걸 하나하나 집어 담으며 유경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뭐가 잘못된 걸까?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유경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은 맑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핸드폰을 꺼내 도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뭘 잘못했니?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도연은 회사 로비를 당당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42살 중견기업 영업본부 팀장인 그는 누가 봐도 성공한 직장인이었죠. 단정한 정장에 반듯한 헤어스타일, 그리고 입가엔 늘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동료들이 그를 지나칠 때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팀장님, 주말 잘 보내셨어요? 응, 어머니 모시고 편안히 보냈지. 도연은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거짓말은 그에게 이미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책상 위엔 상패 하나가 놓여 있었죠. 지난주 받은 모범 사원상이었습니다. 표창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가정과 일 모두에서 귀감이 되는 직원. 도연은 그걸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점심시간 회사 식당에서였습니다. 도연은 후배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 물었습니다. 팀장님은 진짜 효자시잖아요. 어머님 모시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도연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힘들다는 생각 안 해봤어요. 부모님 은혜를 어떻게 갚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 모시는 것뿐이죠. 주변 사람들이 감탄했어요. 누군가는 박수까지 쳤습니다. 도연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죠. 그의 얼굴엔 자애로운 아들의 모습만이 있었습니다. 오후 3시 도연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어머니 유경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뭘 잘못했니? 도연은 화면을 보고 혀를 찼습니다. 그는 문자를 삭제하고 핸드폰을 서랍에 던져 넣었어요. 퇴근 후 도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 며느리 수진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죠. 12살 딸 하은은 방에서 태블릿을 보고 있었어요. 도연은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늘 엄마한테서 문자 왔어. 수진이 고개를 돌렸어요. 뭐래?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수진은 짧게 웃었습니다. 진짜 끈질기시네. 어제 그렇게 말했는데도. 도연은 리모컨을 집어 채널을 돌렸어요. 이제 슬슬 정리해야 할 것 같아. 매주 오는 것도 부담스럽고. 수진이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솔직히 우리도 우리 생활이 있는데 매번 신경 쓰이잖아요. 두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유경에 대한 얘기는 마치 귀찮은 일상 업무를 처리하는 것처럼 가볍게 오갔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침실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회사 메일함엔 축하 메시지들이 가득했어요. 팀장님의 효심에 감동받았습니다. 본받고 싶습니다. 도연은 그 메일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흐뭇해했습니다. 그에게 어머니는 사회적 이미지를 위한 도구일 뿐이었어요. 거울 앞에 선 도연은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정갈한 이목구비, 온화한 미소. 그는 스스로에게 만족했죠. 세상은 그를 효자라 불렀고 그는 그 이미지를 완벽하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수진이 침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한테 연락 안 할 거예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내버려둬. 알아서 포기하겠지. 그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도연의 눈은 냉정하게 빛났어요. 그에게 효도란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어머니를 대하는 방식과는 전혀 달랐죠. 한편 유경은 그 시각 작은 방 안에서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그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의 가로등 불빛이 쓸쓸하게 빛나고 있었죠. 유경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나를 사랑한 그 사람이란 말인가. 수요일 오전 수지는 아파트 단지 내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38살 그녀는 동네에서 소문난 착한 며느리였죠. 맞은편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부들 셋이 앉아 있었어요. 커피 잔을 들고 수지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워낙 자상하셔서
제가 편하게 지내고 있어요. 옆 테이블의 박 여사가 부러운 듯 말했습니다. 수진 씨는 정말 복 받았어. 시어머니 모시기 쉽지 않은데. 수진은 겸손하게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에요. 제가 더 잘해드려야죠. 혼자 사시는데 얼마나 외로우시겠어요. 여자들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의 입가엔 완벽한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그녀는 이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선 수진은 마트로 향했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채소 코너를 지나는데 뒤에서 누군가 불렀어요. 수진 씨. 돌아보니 옆동 아줌마였습니다. 그녀는 다가와 수진의 손을 잡았죠. 우리 시어머니 좀 소개해줘요. 당신네 어머님처럼 좋은 분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수진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정말 천사 같으세요. 언제 한번 같이 식사해요. 집으로 돌아온 건 정오쯤이었어요. 현관문을 열자 하은이 학교에서 돌아와 있었습니다. 수진은 장바구니를 식탁에 내려놓고 구두를 벗었죠.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엔 유경의 얼굴이 보였어요. 수진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님, 웬일이세요? 유경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아, 지난번에 못 드린 반찬 가져왔어. 문 좀 열어줄래? 수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곧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아, 네. 잠깐만요. 문을 열자 유경이 보자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수진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이렇게까지 오시면 어떡해요. 전화하시지. 괜찮아. 산책 겸 나왔어. 둘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은 유경을 소파에 앉히고 물을 가져왔어요. 유경은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도연이는 회사 갔고? 네, 아침 일찍 나가셨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경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수진아, 지난 일요일에 내가 갔었는데. 수진은 재빨리 말을 끊었습니다. 아, 그날요? 죄송해요, 어머님. 저희가 좀 급한 일이 있어서요. 유경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슬펐어요. 수진은 시계를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제가 학부모 모임이 있어서요. 시간이. 유경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래, 그럼 엄마는 갈게. 반찬은 냉장고에 넣어놔. 네, 감사해요, 어머님. 현관문이 닫히자 수진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보자기를 들고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 맨 아래 칸에 밀어 넣었어요. 그리고 혀를 찼습니다. 하은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할머니 가셨어? 응. 할머니 왜 자주 안 오셔? 수진은 딸을 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할머니는 바쁘셔. 너도 방에 가서 숙제나 해. 저녁 무렵 도연이 퇴근했습니다. 수진은 식탁에 저녁을 차리며 말했어요. 오늘 어머님 다녀가셨어요. 또 오셨어? 네. 반찬 가져오셨다고. 도연은 짜증스럽게 넥타이를 풀었어요. 제발 좀 그만 오셨으면 좋겠네. 우리 인생 사시는 것도 아니고. 수진이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 생각이에요. 어머님, 제발 좀 자기 일이나 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사람의 대화는 냉정했습니다. 유경에 대한 배려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수진은 거울 앞에서 화장을 지우며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낮 동안 지었던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눈빛으로 중얼거렸죠. 언제까지 이렇게 신경 써야 하는 거야? 한편 유경은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과거를 떠올렸어요. 남편과 함께 걷던 골목길, 손 꼭 잡고 웃던 순간들. 그 시절 도연은
엄마 품에서 재롱을 부리던 아이였죠. 유경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움과 상처가 뒤섞인 밤이었어요. 이틀 후 금요일 새벽 유경은 가슴 통증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숨이 가빠오고 식은땀이 이마에 맺혔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침대 옆 탁자에 물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가라앉지 않았죠. 시계는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유경은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도연의 번호를 누르려다가 멈췄어요. 새벽에 전화하면 또 짐이 될까봐 망설여졌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천히 숨을 골랐죠. 1시간쯤 지나자 통증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유경은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어요. 응급실 의사는 심전도 검사 후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협심증 증상이 보입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해요. 유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호자란에 도연의 이름을 적으며 그녀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간호사가 물었죠. 보호자분께 연락하셨어요? 아직이요. 제가 할게요. 유경은 복도 의자에 앉아 도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병원에 왔어. 협심증 검사 받는데. 괜찮으니까 걱정 마. 그녀는 문자를 보내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유경은 각종 검사를 받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심장 초음파, 혈액 검사, 엑스레이.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검사가 끝났죠. 의사는 입원을 권했지만 유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에서 쉬다가 다시 올게요. 혼자 사시죠? 위험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제가 조심할게요. 병원을 나선 유경은 다시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도연에게서 연락은 없었어요. 그녀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죠. 여보세요? 도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유경은 가슴이 뛰었어요. 도연아, 엄마야. 문자 못 봤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이 대답했어요. 봤는데요. 바빠서 연락 못했어요. 유경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가 협심증이래. 검사 다 받았어. 그래서요? 큰 병은 아니잖아요. 도연의 목소리엔 무관심이 가득했어요. 유경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도연아, 그래도 엄마, 그냥 혼자 계셔도 돼요. 우리도 바쁘거든요. 그 말은 유경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전화는 끊어졌어요. 유경은 정류장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만 들렸죠. 그녀는 핸드폰을 꼭 쥐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다신 오지 말라는 말이구나.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유경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어요. 그녀의 눈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죠. 하지만 흘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집에 도착한 유경은 현관문을 열고 불을 켰어요. 텅 빈 거실이 그녀를 맞았습니다.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며 그녀는 식탁에 앉았죠.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펼쳐봤습니다. 협심증, 지속적인 관리 필요. 의사는 가족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유경은 진단서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오래된 형광등이 깜빡거렸죠. 그동안 믿고 있었던 게 나에 대한 착각이었나?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도연이 어렸을 때 열이 나면 밤새 간호하던 날들. 대학 입학할 때 기뻐하던 모습. 결혼식 날 눈물 흘리며 안아주던 순간. 모든 게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아들은 더 이상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녀를 짐으로 여기고 있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유경은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어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그녀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이 베갯니들 적셨죠. 핸드폰이 한번 진동했습니다. 유경은 재빨리 화면을 확인했어요. 하지만 도연이 아니었습니다. 통신사 광고 문자였죠. 그녀는 핸드폰을 옆에 놓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새벽이 올 때까지 유경은 잠들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오고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몸을 일으켜 창가에 섰죠. 거리엔 아침 조깅을 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유경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유경은 약을 먹으며 혼자 집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도연에게서 연락은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약을 먹고 산책을 하고 저녁엔 혼자 식사를 했죠. 고독한 일상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유경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엔 손녀 하은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유경은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았죠. 하은아, 할머니야. 할머니, 주말에 우리 집 올 수 있어요? 유경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난 일들이 떠올랐어요. 하은아, 할머니가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괜찮아요. 엄마 아빠 안 계실 때 오면 돼요. 내일 오후에 둘 다 외출하신대요. 유경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손녀를 보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어요. 그래, 할머니가 갈게. 다음 날 일요일 유경은 조심스럽게 도연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하은이 현관문을 열어줬어요. 12살 소녀는 할머니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하은이 많이 컸네. 둘은 거실로 들어갔어요.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은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죠. 할머니, 제 태블릿 좀 봐주실래요? 자꾸 느려져서요. 그래, 할머니가 볼게. 유경은 태블릿을 건네받았습니다. 화면을 켜자 여러 앱들이 열려 있었어요. 그녀는 설정을 확인하려고 파일 관리자를 눌렀습니다. 그때 최근 녹화 파일 폴더가 눈에 들어왔죠. 호기심에 유경은 폴더를 열었어요. 거기엔 영상 파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날짜는 2주 전, 바로 그날이었죠. 유경이 반찬을 들고 왔던 날. 그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현관 복도가 나타났어요. 하은이 태블릿으로 몰래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유경이 문 밖에 서 있고 인터폰으로 도연과 대화하는 장면이었죠. 그 다음 장면에서 유경의 손이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고 수진이 나왔어요. 유경이 떠난 직후였습니다. 수진은 복도에 떨어진 반찬통을 보며 혀를 찼죠. 그리고 뒤를 돌아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도 이제 그만 좀 오셨으면 좋겠는데. 그 말에 이어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카메라에 잡히진 않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엄마, 사라져줘. 우리 인생에서. 유경의 손이 떨렸습니다. 태블릿을 쥔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화면 속 수지는 반찬통을 집어들고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영상이 끝났죠. 유경은 태블릿을 내려놓고 가슴을 짚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그녀가 들은 것은 아들의 진심이었습니다. 사라지라는 말. 그 잔인한 한마디가 귓가에 맴돌았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하은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유경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응, 괜찮아. 할머니,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유경은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세면대에 손을 짚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창백하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찬물로 얼굴을 씻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영상 속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엄마, 사라져줘. 유경은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10분쯤 지나 유경은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하은이 걱정스럽게 쳐다봤죠. 할머니, 울었어요? 아니야. 할머니 눈이 좀 따가워서 물로 씻었어. 유경은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태블릿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어요. 그녀는 태블릿을 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하은아, 이 영상 아직 있지? 응. 지우지 않았어요. 유경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슬픔 속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생겨나고 있었어요. 그녀는 하은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한테 이 영상 보내줄 수 있니? 네, 할머니 번호로 보낼게요. 하은이 몇 번 화면을 터치하자 유경의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영상이 전송됐어요. 유경은 핸드폰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하은아. 그날 저녁 유경은 집으로 돌아와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그녀는 참았어요. 그리고 노트북을 켜서 영상을 저장했습니다. 유경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너희의 이중 얼굴 반드시 드러낼 것이다. 그녀의 눈빛엔 결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유경은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어 천천히 적기 시작했죠. 조용한 반격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유경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영상 속 목소리를 떠올렸어요. 엄마, 사라져줘. 그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마음엔 슬픔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분노와 결심이 함께 자리 잡고 있었죠. 새벽 4시 유경은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책장 맨 윗칸에서 낡은 사진 앨범을 꺼냈어요. 먼지를 털어내고 첫 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어린 도연이 웃고 있었죠. 돌잔치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수학여행.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추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유경은 특정 사진 한 장에서 멈췄어요. 도연이 대학 입학 통지서를 들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옆에 유경과 남편이 함께 웃고 있었죠. 그때는 모두가 행복했어요. 그녀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앨범을 덮은 유경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이 밝아지자 바탕화면에 저장된 영상 파일이 보였어요. 그녀는 마우스를 천천히 움직여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영상이 다시 재생됐죠. 수진의 차가운 목소리, 도연의 냉정한 말투,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유경은 영상을 멈추고 인터넷 검색창을 열었어요. 가정 내 학대 증거 수집 방법이라고 입력했습니다. 여러 법률 상담 사이트가 나타났죠. 그녀는 하나씩 클릭하며 읽어 내려갔습니다. CCTV 설치,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보관,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유경은 수첩을 펼치고 계획을 적기 시작했어요. 첫째, 추가 증거 확보. 둘째, 적절한 시기 선택. 셋째, 공개 방법 결정. 그녀의 손글씨는 또박또박했습니다. 떨림은 없었죠. 월요일 아침 유경은 전자제품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매장 직원이 다가와 물었어요. 어떤 제품 찾으세요? 작은 녹음기 있나요? 가방에 넣고 다닐 수 있는 거요. 직원은 진열대로 안내했습니다. 여러 종류의 소형 녹음기가 놓여 있었죠. 유경은 가장 작고 성능 좋은 제품을 골랐어요.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이건 16시간 연속 녹음 가능하고 음질도 아주 선명해요. 이걸로 주세요.
집으로 돌아온 유경은 녹음기 사용법을 익혔습니다. 버튼 하나로 녹음이 시작되고 작은 LED 불빛이 깜빡였어요. 그녀는 몇 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재생됐죠. 화요일 유경은 또 다른 준비를 했습니다. 컴퓨터 학원에 등록한 거예요. 70 가까운 나이에 배우기엔 늦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영상 편집과 파일 관리를 배워야 했어요. 학원 강사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특별히 배우고 싶은 게 있으세요? 영상 편집이요. SNS에 올리는 방법도 알고 싶어요. 강사는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유경은 노트에 빼곡히 메모했어요. 클릭하는 법, 파일 저장하는 법, 업로드하는 법. 모든 게 새로웠지만 그녀는 집중했습니다. 수요일 저녁 유경은 도연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도연아, 이번 주말에 집에 갈게. 너희 얼굴 보고 싶구나. 계획의 첫 단계였습니다. 답장은 30분 뒤에 왔죠. 엄마, 이번 주는 바빠요. 다음에 와요. 예상했던 대답이었어요. 유경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알았어. 엄마가 이해할게. 그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가방 속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작은 기계를 손에 쥐고 그녀는 중얼거렸죠. 기다릴게. 천천히. 목요일 유경은 예전 동료 교사를 만났습니다.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며 근황을 나눴어요. 동료가 물었습니다. 유경 씨, 요즘 표정이 달라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유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새로운 걸 배우고 있어서 그래요. 뭘 배우세요? 컴퓨터요. 늙어서 배우니까 재밌더라고요. 동료는 감탄하며 박수를 쳤어요. 유경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엔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다녔죠. 금요일 밤 유경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북 화면엔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열려 있었어요. 그녀는 하은에게서 받은 영상을 불러왔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익숙한 장면이 펼쳐졌죠. 유경은 영상을 여러 번 돌려봤습니다. 수진이 반찬통을 치우는 장면, 도연의 목소리가 들리는 부분, 핵심만 남기고 편집했어요. 1분 30초짜리 영상이 완성됐습니다. 파일을 저장하며 유경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유리병을 흔드는 듯한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죠.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밤하늘의 별이 반짝였어요. 유경은 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곧 시작될 거야. 준비는 끝났습니다. 2주가 지난 토요일 오전 유경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엔 도연의 이름이 떠 있었어요. 그녀는 잠시 핸드폰을 바라보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 도연이에요. 도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밝았어요. 유경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무슨 일이니? 엄마, 제가 이번에 승진했어요. 부장으로요. 유경의 가슴이 복잡하게 요동쳤습니다. 기쁨과 씁쓸함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그래, 축하한다. 그래서요, 내일 저녁에 집에서 작은 파티를 하려고요. 엄마도 오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경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어요. 그래, 갈게. 전화를 끊고 유경은 가슴을 짚었습니다. 기회가 온 거였죠. 그녀는 가방에서 USB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편집한 영상이 안전하게 저장되어 있었어요. 다음 날 일요일 저녁 유경은 도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손엔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죠. 초인종을 누르자 하은이 문을 열어줬어요. 할머니, 어서 오세요. 우리 하은이 오늘 예쁘게 입었네. 거실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도연의 회사 동료 서너 명, 수진의 친구들, 그리고 같은 아파트 이웃들. 15명 정도 되어 보였어요. 거실 한쪽엔 축하 화환과 꽃다발이 놓여 있었고 식탁엔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도연이 유경을 보고 다가왔어요. 엄마 오셨어요. 여기 앉으세요. 그는 손님들에게 유경을 소개했습니다. 제 어머니십니다. 은퇴하신 교사세요.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인사했어요.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부장님, 어머님 모시고 사는 거 정말 대단하세요. 도연은 겸손하게 웃었죠.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부모님 은혜를 어떻게 다 갚겠습니까? 유경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완벽한 가면이었어요. 아무도 그 뒤에 숨은 진실을 알지 못했죠. 파티가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도연을 축하했어요. 수지는 손님들에게 음식을 권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은은 친구들과 방에서 놀고 있었죠. 1시간쯤 지났을 때 도연이 와인 잔을 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가족들의 응원 덕분이에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도연은 유경을 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특히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저를 믿어주셨죠. 엄마 감사해요. 유경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엔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어요. 잠시 후 유경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USB를 꺼냈어요. 그리고 거실 TV 옆에 있는 노트북으로 걸어갔습니다. 수진이 물었죠. 어머님, 뭐 하세요? 내가 준비한 게 있어서. 도연이 축하 영상 같은 거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유경은 USB를 노트북에 꽂고 파일을 열었어요. TV와 노트북을 연결하는 케이블을 찾아 연결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뭐 하시는 거예요? 도연의 목소리에 당황함이 섞였습니다. 유경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아들 축하하는데 엄마가 준비한 거 하나 보여주면 안 되니? 사람들이 기대에 찬 표정으로 TV를 바라봤습니다. 유경은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이 켜졌습니다. 처음엔 아파트 복도가 보였죠. 그리고 유경이 현관문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 다음 장면에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수진이 문을 열고 나와 떨어진 반찬통을 보며 혀를 차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너도 이제 그만 좀 오셨으면 좋겠는데.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영상은 계속됐죠. 도연의 목소리가 화면 너머에서 들렸습니다. 엄마, 사라져줘. 우리 인생에서.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도연은 벌떡 일어나 리모컨을 향해 손을 뻗었어요. 이걸 꺼요. 하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반찬통을 집어들고 들어가며 한숨 쉬는 소리까지 선명했어요. 그리고 문이 쾅 닫히며 영상이 끝났습니다. 거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도연의 동료들은 서로를 쳐다봤고 이웃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유경은 천천히 리모컨을 들어 TV를 껐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이게 진짜 우리 가족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보신 효자는 가짜였죠. 도연이 유경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유경은 흔들리지 않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진실을 보여주는 거야. 수진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위로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 먼저 가볼게요. 저도요. 급한 일이 생겨서요.
10분도 안 돼서 손님들이 모두 떠났습니다. 거실엔 도연과 수진, 그리고 유경만 남았어요. 케이크와 꽃들만이 텅 빈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떠난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도연은 소파 앞에 서서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어요. 수진은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흐느끼고 있었죠. 유경은 식탁 옆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엄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유경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한 말이잖니. 엄마한테 사라지라고 했지. 도연이 리모컨을 집어 TV 쪽으로 던졌어요. 리모컨은 벽에 부딪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건 조작 영상이야. 가짜라고. 수진도 고개를 들고 외쳤습니다. 맞아요. 이건 합성이에요. 어머님이 우릴 모함하시는 거예요. 유경은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경찰이랑 전문가한테 보여줄까? 합성인지 아닌지.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진은 입술을 떨며 뒤로 물러섰어요. 유경은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이 영상 말고도 더 있어. 너희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기록되어 있지. 도연이 다가와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유경은 재빨리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어요. 손대지 마. 이미 여러 곳에 백업해놨어. 그 말에 도연은 멈칫했습니다. 그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제 직장 생활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유경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내 직장? 내가 엄마 인생은 생각이나 해봤니? 수진이 울음을 그치고 유경에게 다가왔어요. 그녀는 무릎을 꿇으며 손을 모았습니다. 어머님, 제발이요. 이 영상 지워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유경은 며느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유경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넌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들킬까봐 무서운 거지.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유경은 한 걸음 물러서며 말했어요. 너희 둘이 지금껏 날 어떻게 대했는지 알아? 난 짐이었어. 귀찮은 존재였지. 도연이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그건 엄마가 너무 자주 오셨잖아요. 우리도 우리 생활이 있는데. 유경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게 자주야? 반찬해주는 게 방해가 돼?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유경은 가방을 들고 현관 쪽으로 걸어갔어요. 도연이 급히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이 문제 어떻게 할 건데요? 유경은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문제? 이제부터 시작이야. 뭐라고요? 유경은 구두를 신으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내일부터 이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갈 거야. 사람들이 진짜 너희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수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유경은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며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사람은 말로 효도하지 않아. 행동으로 하는 거지. 너희는 그걸 몰랐어. 엄마. 도연이 다시 다가왔지만 유경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에 나선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뒤에서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과 수진의 다투는 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어요. 유경은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가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엔 SNS 앱이 열려 있었어요. 그녀는 컴퓨터 학원에서 배운 대로 영상 파일을 선택했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죠. 효자라 불렸던 아들의 진짜 모습. 그리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세상은 겉모습만 보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유경의 손가락이 업로드 버튼 위에서 잠시 멈췄어요. 마지막 망설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버튼을 눌렀습니다. 업로드 중이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진행바가 천천히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50%, 70%, 90%, 그리고 마침내 100%. 업로드 완료. 유경은 핸드폰을 가방에 넣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그녀는 작게 미소 지었어요. 떨림은 사라지고 눈빛엔 평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유경은 밖으로 걸어 나갔어요.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유경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리의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하기 시작했어요. 알림이 계속 떴습니다. 댓글, 공유, 좋아요. 영상이 빠르게 퍼지고 있었죠. 유경은 핸드폰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참았던 시간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구나. 버스는 어둠 속을 달려갔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아침, 도연은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평소처럼 로비를 걸어가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사람들이 그를 힐끗힐끗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도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엘리베이터에 올랐죠. 사무실 문을 열자 동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습니다. 아무도 인사하지 않았어요. 도연은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로 갔습니다. 책상에 앉자마자 옆자리 김대리가 작게 말했죠. 팀장님, SNS 보셨어요? 도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SNS? 김대리는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어요. 거기엔 익숙한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복도, 수진의 목소리,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 조회수는 이미 30만을 넘어가고 있었죠.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댓글 창을 내려보니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이게 진짜 효자의 모습이구나.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네. 불쌍한 어머니. 이런 아들 둔 게 죄지. 도연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책상을 움켜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때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도연 부장, 인사부로 와보세요. 오전 10시, 도연은 인사부장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중년의 인사부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내밀었어요. 도연 부장, 이 영상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도연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제대로 된 상황이 아니고. 인사부장이 손을 들어 말을 끊었어요.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입니다. 당분간 자택 대기하시죠.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이 날 때까지요. 도연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는 좀비처럼 사무실로 돌아가 짐을 쌌어요. 동료들은 아무도 그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도하는 표정들이었죠. 도연은 상자를 들고 회사를 나섰습니다. 집에 돌아온 도연은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수진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도 창백했죠. 어보, 벌써 왔어요? 회사에서 자택대기 명령 떨어졌어. 수진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어떻게,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핸드폰을 켜서 SNS를 확인했습니다. 영상은 계속 퍼지고 있었죠. 이제 뉴스 기사까지 나오기 시작했어요. 효자 가면 벗긴 영상 화제, 노모 학대 의혹, 중견기업 임원 논란, 가짜 효자의 두 얼굴. 도연은 핸드폰을 소파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오후 2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진이 인터폰을 확인하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보, 친정엄마가 오셨어요. 문을 열자 수진의 어머니가 딱딱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수진을 보자마자 말했죠. 짐 싸. 우리 집으로 가자. 엄마, 이런 집에서 더 있을 수 없어. 우리 딸 망치는 꼴 못 봐.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30분 뒤 그녀는 캐리어 2개를 끌고 나왔습니다. 도연은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봤죠. 수진아. 수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분간 좀 떨어져 있어요. 정리가 필요해요. 그녀는 친정 어머니와 함께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도연은 혼자 남았어요. 텅 빈 거실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저녁 무렵 도연은 소파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엔 자신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나오고 있었어요. 앵커가 말했습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효자 논란 영상, 전문가들은 합성 흔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업 측은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연은 TV를 껐습니다. 어둠이 거실을 채웠어요.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인사부에서 온 문자였어요. 정직 3개월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도연은 핸드폰을 꼭 쥐었습니다. 한편 유경은 집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녀의 핸드폰엔 지지 메시지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르신 잘하셨어요. 진실은 이기는 법이죠. 유경은 창밖의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그녀는 찻잔을 들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언론이 효자의 두 얼굴이라고 부르는구나. 석양빛이 유경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어요. 분노도 슬픔도 아닌 담담한 평화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도연은 어두운 거실에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핸드폰 화면엔 여전히 그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조회수는 100만을 향해 가고 있었죠. 유경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찾아올 것 같았어요. 그녀는 이불을 덮으며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사흘이 지났습니다. 목요일 저녁 유경은 집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냉장고에서 꺼낸 채소를 씻으며 그녀는 조용한 음악을 틀었습니다. 평화로운 시간이었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유경은 손을 닦고 인터폰을 확인했어요. 화면엔 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초췌한 얼굴이었죠.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도연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어요. 며칠 사이에 수염이 자라 있었고 옷차림도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유경을 보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엄마, 들어가도 돼요? 유경은 한 발짝 옆으로 비켰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거실에 들어선 그는 소파에 앉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좀 들어주세요. 유경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따라왔어요. 컵을 식탁에 내려놓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앉아서 얘기해. 도연은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그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회사에서 정직 당했어요. 3달 동안 출근 못해요. 유경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건너편 의자에 앉아 아들을 바라봤죠. 수진이도 친정으로 갔어요. 하은이도 데려갔고요. 도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제가 완전히 망했어요. 유경은 팔짱을 끼고 물었어요. 그래서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엄마, 그 영상 좀 내려주세요. 제발이요. 유경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그래야 하는데? 도연은 소파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유경 앞에 무릎을 꿇은 채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제발이요. 제가 그동안 너무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유경은 무릎 꿇은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한때는 자랑스러웠던 아들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초라하기만 했어요. 도연아, 넌 지금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거니? 아니면 내 처지가 곤란해서 그러는 거니? 도연은 고개를 들고 유경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진심이에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유경은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넌 내가 짐이라고 했지. 사라지라고 했어. 도연은 바닥에 이마를 댔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유경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나한테 사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정말 변했는지가 중요하지. 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제가 변하겠어요. 정말로요. 유경이 돌아서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어요. 사람은 말로 효도하지 않는다. 행동으로 한다. 네, 알아요. 넌 지금까지 말로만 효자였어. 겉으로만 착한 아들이었지. 도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유경은 한 걸음 다가가며 계속 말했어요. 내 회사 동료들 앞에서, 이웃들 앞에서 넌 완벽했어. 하지만 나한텐 가장 잔인했지. 엄마. 유경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아플 때 누가 밤새 간호했는지 기억하니? 내 학비 마련하려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도연은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어요. 기억해요. 다 기억해요. 그런데도 넌 나한테 사라지라고 했어. 거실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도연의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어요. 유경은 다시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도연아, 일어나. 도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눈물을 닦으며 유경을 바라봤어요. 엄마, 기회를 주세요. 제가 진짜로 변할게요. 유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회는 내가 스스로 만드는 거야. 내가 주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유경은 일어나서 현관 쪽으로 걸어갔어요. 도연도 따라갔습니다. 엄마, 가지 마세요. 유경이 문손잡이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한테 매달리지 마. 내 인생 내가 책임져. 엄마. 유경은 문을 열고 도연을 바라봤어요. 내가 정말 변하고 싶으면 먼저 너 자신부터 돌아봐. 거울 속 내 모습을 똑바로 보고. 도연은 입을 때려다 말았습니다. 유경은 문 밖으로 손을 내밀어 도연을 밀어냈어요. 이제 가. 엄마, 제발. 유경은 문을 닫았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잠겼어요. 도연은 문 앞에 서서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엄마.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결국 고개를 떨구고 복도를 따라 걸어갔어요. 그의 뒷모습은 비틀거렸습니다. 유경은 문 뒤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거실로 돌아가 창가에 섰습니다. 밖에선 도연이 아파트를 나서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유경은 창문에 손을 대고 작게 중얼거렸죠. 이제 내가 선택할 차례야. 그날 밤 도연은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집엔 아내도 딸도 없었고 엄마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는 공원 벤치에 앉아 고개를 떨구었죠.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도연은 외투깃을 세우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무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SNS를 확인했죠. 여전히 그 영상은 떠돌고 있었고 댓글은 수천 개를 넘어섰습니다. 도연은 핸드폰을 끄고 벤치에 누워버렸어요. 눈을 감으니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어렸을 적 어머니의 따뜻한 손, 밤늦게까지 과외 알바를 하던 어머니의 지친 모습, 대학 입학금을 마련하느라 허리띠를 졸라매던 그 시절. 언제부터였을까? 내가 이렇게 변한 게. 1시간쯤 지났을 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도연은 눈을 떴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죠. 젊은이, 여기서 뭐 하시오? 도연은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그냥 바람 좀 쐬고 있어요. 노인은 도연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보온병에서 따뜻한 차를 따라 건넸습니다. 추운데 이거라도 드시오. 도연은 차를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함이 손을 타고 올라왔어요. 감사합니다. 노인은 앞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표정이 안 좋으시네. 무슨 일 있소?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누구나 실수는 하지.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예요.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었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이 부모님이시오? 도연은 놀라서 노인을 바라봤어요. 어떻게 아세요? 노인은 잔잔하게 웃었습니다. 늙으면 다 보이지. 자식이 부모 잃어버릴 때 짓는 표정이 있어요. 도연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제 어머니요. 제가 어머니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노인은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래서 후회하시는 거요? 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용서 안 하실 거예요. 노인은 보온병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유경 선생님 아시오? 도연은 깜짝 놀라 노인을 쳐다봤어요. 그게 제 어머니 이름인데요. 어떻게 아세요? 노인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돌봐주셨거든요. 아니, 저만이 아니라 이 동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많이 돌보고 계시지.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노인은 공원 건너편을 가리켰어요. 저기 보이는 건물 있지요? 그곳이 바로 유경 선생님이 세우고 계신 무료 요양원이요. 도연은 노인이 가리킨 방향을 봤습니다. 2층짜리 건물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입구엔 하늘길 요양원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저걸 우리 어머니가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몇 달 전부터 준비하셨대요. 본인 퇴직금이랑 저축한 돈 다 쏟아부으셨지. 갈 곳 없는 노인들 무료로 돌보는 곳이라네요. 도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건물을 향해 걸어갔어요. 노인도 뒤따라왔습니다. 건물 앞에 도착한 도연은 유리창 너머를 들여다봤습니다. 거실엔 노인 5명이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유경이 웃으며 무언가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머니는 웃고 있었어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그녀는 노인들 한 명 한 명에게 말을 건네며 따뜻하게 대하고 있었죠. 옆에 노인이 말했습니다. 저분은 진짜 천사예요. 우리 같은 버려진 노인들한테 가족 같은 분이시지. 도연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 어머니가 이런 일을 하고 계셨구나. 노인이 도연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당신 어머니는 본인이 받은 상처를 원망으로 바꾸지 않았어요. 사랑으로 바꾸셨지. 도연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는 건물 앞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모든 게 부끄러웠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작은 사람이었는지 깨달았죠. 유리창 너머 유경이 우연히 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주저앉아 있는 도연을 발견했어요. 잠시 멈칫하더니
다시 노인들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봤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을 본 후에도 노인들을 먼저 챙기고 있었어요. 그게 어머니였습니다. 누구보다 강하고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 노인이 도연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젊은이, 이제 어떻게 할 거요? 도연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변해야죠. 진짜로 변해야 해요.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래요. 늦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도연은 건물을 한참 바라보다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는 공원을 빠져나가며 결심했어요. 진짜 아들이 되기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효도하기로. 그날 밤 도연은 처음으로 진심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변할 수 있는 기회를, 어머니께 진짜 아들이 될 기회를 달라고. 석 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찾아왔어요. 유경은 하늘길 요양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요양원 정식 개원식 날이었죠. 건물 앞엔 축하 화환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마당엔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동네 주민들, 유경의 옛 동료 교사들, 그리고 언론 기자들까지. 유경은 단정한 한복을 입고 입구에서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유경 선생님, 축하드려요. 옛 동료가 꽃다발을 건넸어요. 유경은 환하게 웃으며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와주셔서 기뻐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깨끗하게 꾸며진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거실엔 편안한 소파들이 놓여 있었고 복도 양쪽엔 개인실들이 있었어요. 부엌에선 따뜻한 음식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유경은 사람들을 안내하며 설명했어요. 여기는 갈 곳 없는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무료로 머물 수 있고 식사와 의료 서비스도 제공되죠.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모든 걸 혼자 준비하셨다고요? 네, 제 퇴직금과 저축한 돈으로요. 작지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유경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정오쯤 개원식이 시작됐습니다. 마당에 놓인 단상 위로 유경이 올라갔어요. 마이크를 잡은 그녀는 잠시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죠. 저는 오랫동안 가족의 의미를 생각해 왔습니다. 피로 연결된 관계가 전부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진짜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곳 하늘길은 혈연을 넘어선 가족이 되는 곳이에요. 유경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당당했어요. 내가 지켜야 할 건 가족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습니다. 그걸 깨닫고 나니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됐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유경은 미소를 지으며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그때였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왔어요. 도연이었습니다. 그는 깔끔하게 면도를 하고 정장을 입고 있었죠. 손엔 작은 화분을 들고 있었습니다. 유경은 아들을 발견하고 멈춰 섰습니다. 도연은 그녀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축하해요. 유경은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은 화분을 내밀었어요. 제가 직접 키운 꽃이에요. 석 달 동안 매일 물 주고 돌봤어요. 화분엔 분홍색 장미가 피어 있었습니다. 유경은 화분을 받아들었어요. 도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회사 복직했어요. 그런데 승진은 포기했어요. 유경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저보다 일 잘하는 후배한테 자리 양보했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서요. 유경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도연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 월급 일부예요. 앞으로 매달 이곳에 후원하고 싶어요.
익명으로요. 유경은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내 돈은 내 가족을 위해 써. 엄마도 제 가족이잖아요. 그 말에 유경은 잠시 말을 잃었어요. 도연은 봉투를 유경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매주 토요일마다 여기 와서 봉사하고 싶어요. 청소든 설거지든 뭐든 할게요. 유경은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진심이니? 네, 진심이에요. 말로만 효도하지 않을게요. 행동으로 보여드릴게요. 유경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웃고 있었어요. 그래. 그럼 내일부터 와. 도연도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죠.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따뜻한 분위기가 마당을 가득 채웠어요. 오후 3시 개원식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고 유경은 건물 앞에 혼자 섰어요. 그녀는 하늘길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그녀를 비췄어요. 봄바람이 불어와 꽃잎들을 흩날렸습니다. 유경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내가 지켜야 할 건 가족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 그녀는 눈을 뜨고 앞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멀리서 도연이 화분을 들고 요양원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진짜 아들의 모습이었죠. 유경은 아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도연도 손을 흔들며 걸음을 재촉했어요. 봄꽃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죠. 이야기는 끝났지만 진짜 효도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제 채널에는 이보다 더 도파민 넘치는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